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누르면 한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해외 감동 사연 독일 국영방송 속보 2025년 한국 대선 개표 방송 보고 깊은 감동 시작합니다. 기 놀라움의 시작, 한국에서 본 민주주의의 새로운 얼굴.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국영방송 ARD의 정치부 소속 기자 요하네스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독일 연방선거와 유럽연합 정치 흐름을 수년간 보도해온 제가 이렇게 타국의 선거에 대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밤,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에 체류하며 대선 전반을 취재 중이었고 마침 이날이 바로 조기 대선의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날이었죠. 처음엔 다른 나라 선거처럼 단순히 수치와 결과만 전해지는 건조한 방송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진 순간 저의 예측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전광판 위에 등장한 두 후보는 실사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전통놀이 딱지치기로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정치방송에서 느끼기 힘든 생동감, 상상력, 그리고 놀라운 유머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 맞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계속될수록 그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복잡한 선거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지루하지 않게 오히려 즐겁게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어요. 이건 단순한 방송 콘텐츠가 아닌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최종 투표율 발표였습니다. 79.4%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카페 직원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투표율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정치의 진심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국가가 이토록 질서정연하고 열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자란 독일에서도 투표율은 자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참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처럼 뜨겁고도 창의적인 참여의 방식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투표가 의무가 아니라 자긍심처럼 보였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택시 안에서 라디오로 들은 국민들의 인터뷰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지켜야죠. 우리 민주주의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자부심에 안주하며 점점 무뎌져 온 건 아닌지, 그들이 보여주는 진심과 헌신 앞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취재가 아닌 배움을 하러 다녔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노부부, 개표방송에 열광하는 청소년들, 후보자 이름을 주문 닉네임으로 쓰려다 스타벅스에서 제지를 당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참여의 문화였습니다. 그 참여는 경직되지 않았고 억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즐겁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감동이 어떻게 더 큰 울림이 되었고 제가 독일로 돌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내게 보여준 두 번째 진실, 뜨거운 눈물의 현장.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은 6월 2일, 선거 전날이었죠. 서울 도심은 유세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홍대 거리 한복판, 젊은 대학생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6월 3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제가 바라보던 정치란 수치와 분석, 여론조사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마주한 정치는 삶이었습니다. 청춘들이, 노인들이, 직장인들이,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홍대 뒷골목에서 저는 한 70대 할머니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굳은 손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군부 시절에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땐 몰래 했죠. 지금은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과거의 억압을 견디고 오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 다리로 다시 투표소를 찾는 이분 앞에서 저는 기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사전 개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라이브 공연, 작은 북 페어까지 마치 축제 같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즐겁게 놀았지만 내일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권리를 잊지 맙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 위기를 단순히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했고 지켰으며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3일 선거 당일 아침, 저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위치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6시가 채 되기 전인데도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휠체어를 탄 청년도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투표소 입구 앞 자원봉사자들이 환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시민들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른 후의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동안 서울 시내 7개의 투표소를 돌며 수천 명의 투표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누구도 허투루 그 한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기표소에 들어갔고 무겁고도 자랑스럽게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개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MBC에서는 민주주의, 다시 선택 2025라는 타이틀로 한 편의 영화 같은 오프닝을 선보였습니다. 1946년 김구 선생의 광복 연설에서 시작해 2018년 유엔에서 BTS의 리더 RM이 한 연설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막이 뜨는 순간 카페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치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의 시선은 단순한 외신 기자의 시선을 넘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감동을 독일 본사로 어떻게 전했고 그 보도가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개표 방송, 그리고 민주주의가 준 선물. 그날 밤 6월 3일 오후 8시 정각. 서울의 밤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한 카페 2층에서 한국의 개표 방송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MBC, SBS,
KBS 한국의 방송사들은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를 시작하는 것처럼 화려하고도 상상력 넘치는 그래픽을 선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인형과 함께하는 득표율 경쟁, 기생충을 연상케 하는 복층 구조 속 정치 패러디,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후보자 캐릭터들이 무대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거 개표 방송이 맞는 걸까? 하지만 옆에 있던 한국인 청년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저희는 이걸 매 선거 때마다 봐요. 다 같이 즐기면서도 진지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 말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적어도 제가 속한 ARD나 GDF 같은 방송에서는 개표 방송이란 매우 엄숙하고 정적인 포맷입니다. 정장 차림의 앵커가 무표정으로 숫자를 읽고 차트가 천천히 갱신되며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치가 축제였고 국민의 선택이 문화 콘텐츠가 되며 민주주의가 함께 만드는 경험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MBC의 카운트다운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자동 자막이 함께 나오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광복 이후 김구 선생의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이어 RM의 목소리로 겹쳐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 독립과 세계 무대, 정치와 문화가 하나의 선으로 엮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그대로 투영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카페 한쪽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창밖에선 광화문 광장을 향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 청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모두가 함께 보는 개표 방송을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었죠. 그곳에서 한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분이세요? 이번 선거는 참 특별하지요. 저는 오늘 제 딸과 함께 투표했어요. 아이가 이런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민주주의가 사람에게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제 스마트폰에 독일 ARD 본사의 편집장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사, 지금 한국 개표 방송이 SNS를 도배하고 있어. 전 세계가 이걸 보고 놀라고 있어. 긴급 속보로 다룰 준비를 해줘. 그 순간 저는 다시 기자의 본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속보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ARD 뉴스룸 2025년 6월 3일 밤 9시 14분. 제목 한국 민주주의의 밤, 전 세계가 지켜보다. 한국이 보여준 개표 방송은 정치가 딱딱한 절차가 아니라 문화와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진 창조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임을 증명했다. 개표 방송의 창의성, 시민들의 질서 있는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의지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불과 30분 만에 ARD 공식 웹사이트 최상단을 장식했고 독일 전역의 시청자들이 한국의 개표 방송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일 시민들은 제 SNS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부럽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도 있군요. 우리도 변해야겠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 국민들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국가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정점에서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감동이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그 끝에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다음 결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 민주주의는 문화가 되고 감동은 세계를 바꿉니다. 6월 4일 새벽 2시. 서울은 깊은 밤이었지만 제 가슴은 마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눕히지 못한 채 조용히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개표 방송,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열정과 방송사의 창의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흐른 제 눈물까지 저는 이 감정을 언젠가 반드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보낸 밤,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름을 보다. 본문 편집장님, 저희대로 독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한국에 남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리사, 이번 보도는 우리 뉴스 역사상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어. 한국의 선거는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야. 계속 취재해줘. 저는 커다란 숨을 들이쉬고 기자증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광화문 광장 위안부 소녀상 앞이었습니다. 그곳엔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꽃을 놓고 있었고 그들 중 한 초등학생 소녀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외국인이세요? 우리 선거 보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위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커서 훌륭한 사람 돼서 꼭 더 좋은 나라 만들게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두 손으로 받아쥐고 눈물이 고인 채로 다시 소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뛰어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한국 멋지죠? 기자님도 힘내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책임과 희망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바로 그날 밤 저는 독일 ARD의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축제로 승화시키는지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개표 방송, 질서 있는 시민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 방송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재송출되었고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한국의 선거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천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며 반성했습니다. 이제 투표가 하고 싶어졌어요. 문화와 민주주의의 만남, 이렇게 감동적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한 나라의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아름다울 수 있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은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도 숫자도 아닌 사람들의 꿈이고 문화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오늘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정치가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한국이 보여준 그 희망을 이제 저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민주주의의 기적,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리사 슈미트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DEMOKRATIE 한국이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감동사연 독일 국영방송 속보
2025년 한국 대선 개표 방송 보고 깊은 감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